경기도지사,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려니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큰 관심을 지금 이 시각까지 쏟고 계시는 그 부분, 아마 지금 뭐 이런저런 친구들을 만나시거나 뭐 가족들이 모여 계시거나 많은 이야기를 경기도지사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할애하고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됐지? 왜냐하면 어제 출구조사에서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김은혜 후보가 앞서 있는 것으로 돼 있었고, 어제 주무시기 직전까지 12시 1시까지 계속 김은혜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끝까지 마음 졸이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번도 엎치락 뒤치락이 없이 꾸준하게 김은혜가 앞서 있기 때문에 뭐 결과가 그렇게 이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 오늘 아침 신문 중에는 경기도까지도 빨간색으로 칠해서 마치 경기도까지도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D일보가 그렇게 지도를 그려놨더라고요. 다른 언론들은 이제 경기도를 이렇게 회색이나 하얀색으로 남겨놔서 계속 경합 중이라는 그런 표시를 했는데, 그런데 새벽 5시 34분부터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개표가 97%쯤 진행이 됐고 남아있는 이제 투표용지가 한 3%쯤 됐는데 그때 뒤집어진 다음에 재역전이 안 일어난 겁니다. 그대로 그냥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김은혜와 김동연의 차이는 불과 0.15%포인트, 0.1%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뭐 박빙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머리카락 하나 차이? 표수로 계산하면 한 8,000표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뭐야 이거 신문은 다 압승이라고 해놓고 이거 압승이라고 해도 되나? 어쩐지 입맛이 좀 쓴데. 오늘 점심 때 친구들 만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끼리 기분 좋게 한 잔 먹으려고 그랬는데 뭔가 좀, 왜냐하면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유권자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왜 김은혜 후보는 졌을까요? 첫 번째, 5가지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을 16억을 누락 신고했다면서요. 그런데 누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 3주 전, 그러니까 이 각 가정에, 경기도에 계신 유권자들의 각 가정에 선거 공보물이 도착하기 전에 이 일이 불거졌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김은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뭐 16억은 아주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지는 않고 이건 실수에 불과한데, 이게 선거 공보물이 다 배포가 된 다음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두 번째, 경기도에 있는 각 투표장에는 안내문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별 의식이 없는 어떤 유권자들께서도 그 안내문을 보고 김은혜가 이런 걸 빠뜨렸어? 그리고 김은혜 재산이 이렇게 많아? 16억 정도가 실수로 누락될 정도야? 내 재산 다 합해봤자 나는 10억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16억 정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구나.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김동연 후보를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데, 송영길, 이재명 송영길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브로맨스로 그냥 주장을 했을 때 김동연이 딱 선을 그었습니다. 협의를 하지 않은 사안이다. 그래서 아마 송영길, 이재명에게 실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동연이 맞장구를 쳤으면 김포공항 이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으면 그 김동연 곁을 떠났을 지지자가 김동연이 그래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이성을 끝까지 잃지 않는구나, 이렇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강용석 문제입니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 선거 전에 사전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5% 안팎의 그 지지율을 보였던 강용석 변호사. 이 강용석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가 뭐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하기 위해서 좀 만나자 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끝까지 망설이다가 이제 무산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진 그 표 차이가 8,000표인데요. 강용석 후보가 얻은 표가 58,000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정인데 강용석과 김은혜와 강용석이 만약 단일화를 했더라면, 그래서 강용석을 찍은 유권자들의 표가 김은혜한테 왔더라면 꽤 여유 있게 김은혜가 김동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과거에 대해서는 뭐 저 추정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또 어떤 유권자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이준석 그자가 잘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이 가로막았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표결을 했는데 불허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용석이 무소속으로 나갔던 겁니다. 강용석이 만약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더라면 국민의힘 당 내부가 경선을 거치든 뭐로 거치든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강용석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저희 애청자들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을 보면은 뭐 갑론을박들을 하고 계시는데, 김은혜가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한 탓이 있다. 또 저쪽에서는 아니야, 강용석이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이준석이 망할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공동 책임이 어디인가 있겠지요. 또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어차피 경기도 유권자들께서는 매우 실리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제 전문가가 좀 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출신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평가를 하시든 뭐 그거 주관적인 평가하고는 관계없이 경제 전문가인 건 맞지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경제 전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언짢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같은 사람,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 또 지나간 얘기 자꾸 꺼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나갔더라면 뭐 이러는 겁니다. 뭐 지난 이야기, 승패는 이미 갈렸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켜보고 희망 고문에 그냥 시달리다가 새벽 5시쯤 돼서 깜빡 잠들었다 싶어서 다시 꺼내보니까 역전도 있더라고요.